믿고 보는 시리즈 분노의 질주, 그리고 믿고 보는 두 액션 배우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뎀. 이번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는 당연히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믿었던 시리즈와 배우 조합이 요 근래에 두 번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자동차 액션하면 이제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인데 역시나 이번 편에서도 멋진 자동차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시리즈가 외전격인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기존 시리즈의 자동차 액션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기존 시리즈에서의 자동차 액션은 속도에 중점을 둔 레이싱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작전을 위해선 더 빠르고 강한 엔진을 가진 차가 필요해.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다양한 차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와 파워를 강조한 기존 분노의 질주보단 예전에 제이슨 스타뎀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트랜스포터처럼 운전자의 운전 기교에 중점을 둔 느낌이 더 강했고요. 등장하는 차종도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액션의 중심이 자동차가 됐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 작품은 그래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니까 자동차 액션은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 정도의 비중이었어요. 물론 자동차 액션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적은 건 아니지만 기존 작품들과 비교한다면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카체이싱이라고 부를 만한 자동차 액션이라기보단 그냥 탈 것이 등장하는 액션씬이란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동차 액션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격투 액션의 비중이 늘었는데요.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뎀 두 주연 모두 액션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들이다 보니 확실히 이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액션씬을 적극 활용했는데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홉스는 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쇼는 좀 더 테크니컬한 느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런 둘의 싸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도 캐릭터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초반부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에선 계속해서 홉스와 쇼의 액션을 번갈아가며 보여줬습니다. 둘이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홉스 보여주다가 쇼 보여주고 다시 홉스 보여주는 식으로 액션씬이 전개됐습니다. 이게 꽤 산만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둘의 액션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초반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에선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게 돼서 몰입감을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씬들에 삽입된 곡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꽤 많은 노래가 영화에 들어갔는데 거의 액션씬마다 노래가 들어가서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박자 맞추며 감상하게 됐어요. 영화 대부분이 액션씬인 작품이라 경우에 따라선 조금 피로해질 수도 있는데 삽입곡들을 적절하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션은 몰입감 있게 훌륭하게 만들었지만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존윅 분노의 질주 버전이라고 봐도 될 만큼 액션 외에 스토리의 많은 부분을 희생했어요. 이번 작의 메인 빌런인 브릭스턴만 봐도 어떨 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다가 후반부엔 마치 홉스랑 쇼가 준비하길 기다린 것처럼 느긋하게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를 개발한 박사를 찾는 것도 어떻게 추적하는지 나오지 않고 니들이 찾는 게 이 사람이야? 하고는 다음 장면에서 바로 붙잡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사모아에 가는 과정도 완전히 생략하고 중간에 카메오로 등장한 케빈 하트가 해결해준 걸로 나오죠. 아니 대체 케빈 하트가 연기한 항공보안요원 딩클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지금껏 철저하게 홉스와 쇼를 감시하던 에테온의 추적을 잠시나마 따돌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포스터에까지 버젓이 등장한 마담 M의 비중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카메오급 등장으로 끝나더라고요. 일단 주인공들이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게 하지? 그냥 러시아 마피아가 주는 걸로 끝내버린 거죠. 대가는 없습니다. 잔인한 마피아로 등장하고선 순수한 조력자 역할만 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초반에 과학자 찾는 부분까지만 해도 그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꼭 묘사할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했는데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는 장면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았습니다. 액션에는 만족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네요. 전 이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누가 볼만한 영화 없냐고 하면 한 번쯤 추천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말한 단점들도 영화를 보는데 불편함을 주진 않았습니다.
액션 몰입감이 좋고 개그씬들로 개연성의 허점들을 잘 가려놓아서 굳이 따지고 들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영화를 보는 동안 충분한 몰입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영화를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다만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는 기존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액션의 느낌과 비중이 줄어든 것도 그렇고 기존작의 캐릭터만 가져온 새로운 시리즈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기존 시리즈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시리즈의 팬에게는 이 영화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 기존 시리즈의 느낌을 생각하고 보러 간다면 실망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팝콘 무비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배우에 대해 알면 더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요. 카메오로 출연한 케빈 하트가 드웨인 존슨과 굉장히 친한 사이란 걸 알고 보면 케빈 하트의 등장 부분이 더 재밌을 수 있겠죠. 위조 신분을 만드는 장면에서 쇼가 미니 쿠퍼를 보면서 예전에 작업할 때 쓴 차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이슨 스타뎀이 출연했던 영화 이탈리안 잡에서 미니 쿠퍼를 탄 자동차 액션 장면이 유명한데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중 CIA 요원으로 나온 로크가 이번엔 사람 속이 아닌 겉을 녹이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도 로크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했던 데드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말고도 깨알같은 포인트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